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핵실험 재개를 시사하자 러시아도 이에 대비해 핵실험 준비 계획을 세우도록 자국 안보 당국과 군 당국에 공식 지시를 내렸습니다. 양국은 모두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했으나 미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았고 러시아는 2023년에 그 비준을 철회함으로써 사실상 조약의 효력을 무력화했습니다. 최근 트럼프와 푸틴 간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양측은 핵무기 실험 발표와 무기 과시를 통해 정치적, 군사적 긴장을 노골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국제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이 실제로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 러시아도 즉각 대응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냉전 시기에 핵 위기 수준으로 긴장이 치솟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핵 통제 조약의 붕괴와 양국 간 깊어진 불신 속에서 새로운 핵무기 경쟁이 다시 촉발될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세계 안보 질서에 심각한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미국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버지니아의 애비게일 스펜버거와 뉴저지의 미키 셰릴 후보를 각각 당선시키며 두 주 모두에서 13%포인트 이상의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민주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가 시장으로 당선되어 민주당 내 중도파와 진보파의 세대교체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공화당 후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의 연관성 때문에 고전했으며 당 내에서도 트럼프 의존 전략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라티노, 흑인, 청년층 유권자들이 다시 민주당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부유한 교회 지역에서도 민주당 지지가 회복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캘리포니아, 펜실베니아, 조지아 등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얻으며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활력을 얻었습니다.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은 3선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이후 헌법상 제22차 수정헌법이 이를 금지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제한 논쟁은 건국 초기부터 있었으며 제퍼슨은 독재 방지를 위해 1회 임기 제한을 주장했고 해밀턴은 안정성을 위해 장기 또는 평생 임기를 선호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두 임기 전통을 확립했으며 이후 시어도 루즈벨트, 프랭클린 D 루즈벨트가 이를 도전했는데 FDR은 3, 4선에 성공했습니다. 1951년 비준된 제22차 수정헌법은 대통령의 선출 임기를 2회로 제한하며 잠재적 권위주의 지도자의 등장을 방지했습니다. 이론적인 우회 방법이 논의되었지만 헌법과 역사적 관례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과 개인적 절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미국이 철강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2배 인상하자 한국의 대표 철강도시 포항은 산업 전반에 걸친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포항시장 이강덕은 위기감을 느끼고 미국 워싱턴 DC로 직접 날아가 백악관 앞에서 한국에 대한 철강 관세를 멈춰달라는 영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포항은 포스코를 비롯한 주요 철강업체의 본거지로 이미 중국산 철강의 저가 공세와 글로벌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관세 인상 이후 철강 공장의 가동률은 급감하고 일자리가 줄었으며 지역 상권과 물류 운송업 종사자들까지 큰 타격을 받으며 경기 침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라며 한국이 약해지면 결국 미국에도 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양국 간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미국 시장의 대규모 투자와 정치적 제스처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지만 관세 부과와 조지아 공장 이민 단속 등으로 큰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특히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공장에서 300명 이상의 한국인 근로자가 체포된 사건은 현대의 대미 전략이 역풍을 맞은 대표 사례로 꼽힙니다. 그럼에도 정의선 회장은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며 장기적인 성장 비전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대가 너무 적극적으로 미국에 협력하면 통상협상에서 협상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시장에서의 부진 이후 미국은 현대기아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 잡았으며 2030년까지 미국 내 생산 비중을 80%로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펜타닐 원료 단속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대중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미국 내 수십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펜타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또 하나의 실질적 외교 성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중국이 약속을 지키도록 지속적인 압박과 협력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멕시코에 대해서도 강력한 압박을 가한 결과 국경지역 단속이 강화되고 펜타닐 압수량이 크게 감소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펜타닐 확산을 죽음을 막기 위한 싸움으로 규정하며 중국, 멕시코와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안보와 생명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인공지능 수요 급증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주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기록적인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2024년 D램 매출이 2023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해 약 2,3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슈퍼붐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밝히며 2026년까지 생산 능력이 이미 매진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오픈 AI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위해 삼성과 SK하이닉스를 핵심 메모리 및 데이터 센터 파트너로 선정했고 월 90만 장의 D램 웨이퍼 수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AI용 고대역폭 메모리 HBM뿐 아니라 일반 서버용 메모리 수요도 함께 증가하며 업계는 2026년까지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멤피스의 범죄 대응을 위해 약 150명의 주 방위군을 연방, 주 합동 작전으로 파견했으며 다른 도시의 배치보다 훨씬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과 상인들은 오랫동안 폭력과 범죄에 시달리던 지역에 군대가 배치되면서 안전과 평온함을 크게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시 관계자들은 군사 개입의 우려를 표했지만 멤피스 시장 폴 영은 치안 필요성과 지역 민감성을 조율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초기 징후에 따르면 총격 사건 감소, 평온한 야간, 경찰에 대한 주민 신뢰 증가 등 긍정적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테네시 주지사 빌 리는 멤피스의 질서와 안정을 회복할 때까지 이 작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6일간 아시아 순방은 황금색 상징으로 가득했으며 각국 정상들이 금빛 선물과 의식을 통해 그의 리더십을 기리고 황금시대 메시지에 화답했습니다. 이번 순방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일본과 한국 등 동맹국들은 미국의 힘의 그의 지도 아래 다시 강해졌음을 강조하며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번영과 위상의 황금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선언하며 자신을 자신감 넘치는 비즈니스형 지도자로 각인시켰습니다. 아시아 정상들은 금관, 훈장, 기념품 등을 선물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존중하고 미국과의 우호를 다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이번 순방은 트럼프가 외교력과 상징을 결합해 미국의 힘을 세련되게 보여주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외국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더욱 성대한 환영식을 열고 그의 외교적 역할과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단호하고 전략적인 외교 정책과 경제적 영향력은 각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무역, 국방 문제에 훨씬 더 진지하게 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 방문에서는 캄보디아와 태국 간의 평화 합의를 이끌어내며 지역 안정과 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시아 각국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대담하고 실용적인 리더십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일부는 그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방문을 앞둔 트럼프의 이번 순방은 여러 나라가 미국과의 동맹 강화 및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강한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6년 만에 대면 회담에서 미국의 대중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하고 양국 간 무역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임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그 대가로 중국은 펜타닐 전구체 화학물질의 생산 유통 단속 강화, 히토류 수출 규제 일부 완화, 그리고 미국산 대두의 대규모 구매를 약속하며 경제적 유화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이번 합의는 양국 모두에 단기적 안도감을 주었지만 AI 경쟁, 기술 패권, 공급망 분리 등 근본적 대립 구조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를 부분적 휴전으로 평가하며 근본적인 미중 관계의 재정립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회의 점수는 12점 만점에 10점이라며 만족을 표했고 양국 정상이 내년 상호 방문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많은 미국의 부모 세대는 자신들의 재정 상태에는 만족하지만 자녀 세대가 안정적인 일자리나 주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며 경제의 미래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인공지능의 확산과 기업의 고용 불확실성으로 인해 구직 시장에서 유령 지원을 당하며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주택 가격이 50% 이상 폭등하면서 젊은 세대는 내 집 마련은커녕 독립조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부모 세대의 경제적 성공을 따라잡기 힘들다고 느낍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생활비와 구직 활동을 지원하거나 함께 거주하는 다세대 가족 형태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세대 간 격차가 개인의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인 경제 문제이며 젊은 세대가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심각하게 약화되었다고 지적합니다.
71세 보건부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골드짐부터 펜타곤 체력단까지 청바지를 입고 운동하는 습관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마찰과 움직임 제한 문제를 지적하지만 케네디는 공개 챌린지나 등산 중에도 꾸준히 데님을 고수합니다. 그의 아내 셰릴 하인스는 남편이 개나 매와 산책한 뒤 바로 헬스장에 가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지 않는 실용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케네디는 일반 운동복에 사용되는 합성 섬유가 미세 플라스틱과 유해 화학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는 이유로 면 소재를 선호합니다. 피트니스 전문가들은 불편함을 지적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의 데님 운동을 자신감과 진정성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